오늘은 적응장애 산재 사건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제자랑 사용자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근로자는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정규직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는 뭔가 성과급여 비중을 높인다거나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근로자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조건이나 임금 구성 항목 이런 것들을 변경하자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장 사정으로 이분의 부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5군데 부서가 4년 동안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급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축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은 이러다가 내가 실적을 못 채워서 해고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결과 공단에서는 업무상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용자와 재해자 사이에 의견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견을 다툼하는 데 많이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질환 사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요인이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업무와 관련된 사실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그 자체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용자와 재해자가 주장하는 게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부서가 변경된 것 자체에서 회사는 정당하다, 재해자는 부당하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떠나가지고 부서가 변경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죠. 적응도 해야 되죠. 또 낯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질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근로복지공단이 이게 부당한 인사 발령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정도의 스트레스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내 말이 맞다 라는 것을 사용자와 대립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정작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에게 발생한 불이익,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였다,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좋은 거죠. 일부 사례에서는 해고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되긴 했지만은 그 자체로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툼보다는 스트레스 요인을 강조하라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 부당한 인사 발령 같은 경우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괴롭힘인데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노동청이나 이런 데에서 괴롭힘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괴롭힘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부서는 변경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도시락을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원들 무슨 메뉴 먹을지 쭉 주문을 받겠죠. 근데 유독 이분한테는 안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것이 따돌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따돌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이분에게 유리한 결론도 없었고요. 근데 공단에서 판단한 걸 보니까 어쨌든 혼자 밥 먹었더라, 그러니까 같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따돌림인지 괴롭힘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같이 부서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늘 혼자 먹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위주로 판정문에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나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 나는 늘 혼자 밥을 먹었어요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부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공단에서 판단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결론도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아무래도 이제 정신질환이 특히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의견도 많이 다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건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면은 내용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산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면은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